저는 65세 김선만입니다. 대학에서 행정학을 전공했고요. 10여 년 전쯤에 주택관리사로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건축물 내에 있는 전기설비, 소방설비, 위생설비, 기계설비 등 다양한 기술적인 측면에서 알아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기기사, 소방설비 전기기사, 소방설비 기계기사, 기계설비기사를 공부했고 기사시험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21년도부터 소방시설관리사의 뜻을 두고 이업물 기능장과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을 병행하면서 준비하였고 지난해 24회 시험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마지막 직업으로 소방시설관리사가 적당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점검업이라고 하는 것은 화재로부터 인명을 보호하고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기에 합격하고 나서 이 업무를 하게 된다는 어떤 기쁨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한 과목 면접받기 위해서 이업물 기능장을 병행해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 해에는 2차 준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험에 응시하지 못했고 그 해 시험에 모아소방학원에서 문제풀이가 있다고 해서 듣게 되었는데 그 문제풀이가 정확하고 확실해서 다음에 모의고사반에 한번 강의를 듣고 시험에 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3년도에 2차 시험을 혼자 준비하다가 정말 힘들다 생각하여 8월부터 최종 모의고사반에 가서 모의고사 과정을 듣게 되었습니다.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내가 등한시한 부분이 많았고 시험이 어렵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합격은 장담할 수 없는 처참한 수준이었습니다. 포기하고 있었는데 12월 발표 날에 합격자 수가 40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나만 어려웠던 시험이 아니구나. 문제를 분석해 보기 시작했는데 함영덕 기술사님께서 제공하셨던 그 문제하고 시험 문제하고 비교해 보니까 2달 동안에 공부했던 그 부분만 열심히 했더라도 합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미쳤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 이때는 자고우면하지 않고 함영덕 기술사님만 믿고 따라가 보자 판단하고 1월부터 8월까지 열심히 참여하고 그 끝에 합격이라는 영광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아 소방학원에는 유능한 기술사님들이 많이 계셨고 자기 능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교수분들이 많이 계셨기에 그게 최대 장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함영덕 교수님을 믿고 따라가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1월부터 8개월간 열심히 따라갔습니다. 함영덕 기술사님의 장점은 기출 문제에 대한 분석이 정확하셨고 출제 경향을 잘 예측하셨습니다. 답안지 작성 방법, 글씨를 정확하게 쓰고 시험 답안지의 발안시설을 맞춰서 작성해라. 둘째, 100점 만점의 시험이지만 80점 만점으로 생각하고 60점 이상 맞는 시험으로 합격하라고 늘 강조하셨던 부분은 넓은 시험 범위에서 어떤 것을 포기하고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확신을 주었습니다. 이업물법이라든지 지진 부분에 대한 포기를 하더라도 그렇게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개정되는 법령, 화재안전기술기준, 화재안전성능기준 등은 시험 공부하는 동안 참 혼란스럽게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기술사님께서 개정 이유, 개정 배경, 사회적 이슈를 설명하면서 개정된 부분을 그때그때 체크해 주셨기에 시간을 전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모의고사를 치르는데 시험 시간보다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문제를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짧은 시간 동안 빨리 쓰는 그런 숙달된 훈련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모의고사 시험 과정을 거치면서 얻게 된 경험들이 실제 시험장에서는 어떤 문제를 먼저 풀고 어떤 문제는 포기하고 어떤 문제는 두 번째 풀어야 될 것인가 그 선택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었고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에 합격하려면 몇 시간 정도 공부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어느 기술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6,000시간을 얘기하더군요. 하루에 6시간씩 1000일을 공부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시험 공부 시간은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4년이 소요됐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슬기로운 수험생활이란 첫째,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을 항상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육체적 건강을 잃게 되면 정신이 혼란스럽고, 정신이 혼란스럽게 되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몸이 피곤하다 싶으면 영양제도 마저 가고, 몸이 아프다 싶으면 빨리 병원 가서 치료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목적을 확실히 하고 핑계를 만들지 마라. 목적이 흔들리게 되면 핑계를 만들게 되고, 핑계를 만들다 보면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이 확실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험 시간이 부족하다, 직장에 다닌다, 나이가 많다, 이런 핑계를 갖게 되면 포기가 쉽게 됩니다. 세 번째는 가까운 지인에게 공부 사실을 알리는 게 좋습니다. 지인들과의 모임이나 친척들의 모임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나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지인들과 친척들에게 내가 공부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부분이 이런 점에서 좋습니다. 네 번째는 매일 규칙적인 공부 시간을 유지하라입니다. 업무적인 이유가 있든 무슨 이유에서든지 우리가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술을 마신 날이라도 책장을 넘기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일주일이 되고, 10여일이 그냥 흘러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규칙적인 공부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2차 시험에서 준비했던 시험 꿀팁을 알려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첫째, 하명덕 기술사님께서 1월 초에 주셨던 750여 개 정도의 문제, 그리고 기타 기술서적에서 출연한 250문제, 약 1000개의 문제를 제 핸드폰에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그 녹음을 제가 걸어서 출퇴근하는 시간이 왕복 2시간 정도 되는데, 출퇴근 시간에 계속 들었습니다. 그리고 담배를 피는 시간마저도 헤드폰을 끼고 그 녹음본을 듣게 됐습니다. 둘째,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겠을 때는 쓰면서 무조건 외웠습니다. 세 번째는 잠자리에서 연상하기입니다. 잠자리에 들어서 연상하는 훈련을 하게 되면 하루에 외웠던 문제들이 10분 정도의 주마등처럼 생각이 납니다. 네 번째, 실무 부분은 이해하면서 순서대로 외워나갔습니다. 제가 건물업에 근무하기 때문에 소방 설비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방 설비를 보지 못한 수험생들께서는 요새 동영상이라든지 인터넷상의 이미지가 많이 있습니다.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 그 이미지를 확인하시고 절차에 따라서 이해하시고 외워나가시면 그리 어렵지 않게 외워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방시설 관리사를 준비하는 준비생분들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이 목적의식을 가지고 지금 걷고 있는 길이 합격의 지름길이라고 믿고 열심히 가십시오. 그리고 좋은 스승님을 만나십시오. 그곳에서 동기생들과 동고동락하시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 동기생들은 여러분들의 경쟁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될 것이고, 우리가 보는 시험은 절대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분들과 함께 합격해서 직무의 동반자로서 영원히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도 25년도 말에 합격의 영광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합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